예, 산림청장 임상섭입니다. 오늘은 산림재난방지 관련된 현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금년도 전국 산불 방지 대책, 종합대책하고요. 두 번째는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통과됐고 어저께 국무회의에 의결이 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입니다. 차례는 첫 번째 전국 산림방지 종합대책 중심으로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사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데이터를 보면 산불이 279건 정도 123헥타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형 산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6년도부터 산불 통계를 작성을 했는데 그 이래로 두 번째로 최소의 규모의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10년 평균을 보시면 546건 4,000헥타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주요 원인은 이제 입산자 실화라든지 영농부산물, 쓰레기 같은 소각과 관련된 산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대형 산불도 연평균 한 3건 정도가 발생되는 걸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 19일 기준으로 산불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2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6.7헥타의 피해가 났고 같은 기간 10년 대비 약 13% 그리고 작년 대비 2.6배가 증가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예년에 비해서 지금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산불 대응 여건입니다. 기상 여건은 강수량하고 기온은 평년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셨고요. 또 특히 동해안 지역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 겨울철 강수량은 지금 17.3mm에 불과합니다. 평년의 16%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망으로는 과거 30년 분석 결과로 보면 10번째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 방지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은 산불 피해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 숲을 보호하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5가지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 분야에 있어서 산불 원인 제거 확산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을 작년에는 16만 톤 정도를 추진했는데 올해는 20만 톤 정도 해서 한 21%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목 보일러로 인한 피해 산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도 작년에 강원 경북 지역에 12,000가구 정도 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전국에 22,000가구로 확대해서 화목 보일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림 인접 중요시설 보호기반 구축입니다. 그래서 산불 방지 안전공간을 작년도 142개소 했는데 올해는 20개소를 더 늘려서 162개소를 확충하고 산불 소화 시설도 14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에 강한 숲 조성으로 산불 진화 임도도 500km 신설을 하겠습니다. 또 다목적 사방댐, 사방 기능뿐만이 아니고 헬기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다목적 사방댐도 3개소를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화수림대 400헥타, 산불 예방 숲가꾸기도 27,000헥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는 산불 대비를 위해서 올해는 산불 조심 기간을 기존의 2월 1일부터 시작하던 것을 설 연휴와 연계해서 1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산불 조심 기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교육을 신규자 과정, 전문자 과정 부분에서 운영을 해서 우리 진화 인력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야간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속 대응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 차량 1대와 진화 대원 5명을 야간에도 바로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 대응반을 확대해서 신규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작년부터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확대를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으로 해서 인명 피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을 16대를 도입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 헬기에 관련 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진화 자원인 산불 진화 헬기 진화 역량에 대해서 올해 연말이긴 하지만 대형 헬기 담수량 10,000리터, 그러니까 10톤에 해당되는 대형 헬기를 확충을 하도록 하고, 해외 임차 헬기 2만 리터에 해당되는 3대 가량을 저희들이 봄철에 임차를 해서 헬기 진화 자원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금년에 이미 국산 수리온 헬기가 신규로 2대가 도입이 돼서 담수량 4,000리터에 해당되는 자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러시아 헬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29대 중에서 이 21대 가량은 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헬기 동원 규모도 확대를 합니다. 작년에는 189대 정도 전국에 산림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189대 산불 진화에 관련된 가능한 헬기를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늘어난 201대까지 저희들이 확충해서 협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식 저수조도 77개 운영하던 거를 89개를 운영을 해서, 이동식 저수조 한 대를 운영을 하면 그 산불 진화 현장에 헬기 2대 내지 3대를 띄우는 거와 같은 그런 담수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늘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복구와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두 번째, 산불 피해지는 산림 경영, 경관, 생물 다양성을 고려해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인공조림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자연복원될 수 있으면 자연복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단 과학기술 활용 파트입니다. 올해 무인 감시 카메라 확충하고 AI 연계한 감시 관련된 내용은 수차례 브리핑을 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올해 신규로 송전탑에 활용해서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신규로 100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송전탑 위주의 주위의 산불 감시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 방지 ICT 플랫폼을 금년에는 44시까지, 그러니까 44세트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서 감시 카메라 약 1,500대를 연계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그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저희들이 스타링크라고 하죠. 스타링크라고 하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3월 달부터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산불 진화 현장에 진화대원들이라든지 진화본부에서 일시적으로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서비스 새로이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금년도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산불 재난 방지법 제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입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산림 재난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LA 산불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대형화도 되고 있고요. 산림 공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산불이 난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가 또 우려되기도 하고, 산림 병해충이 심한 지역은 산불이나 산사태가 또 우려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산불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한 1,500건 정도가 연평균 1,500건 정도 발생된 1,500헥타르가 피해가 있었는데, 20년부터 24년까지 후반기 5년을 따져보면 6,700헥타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 산사태도 651건 정도 발생하던 것이 최근 5년에는 2,200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기후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22년도 울진 삼척 산불에서는 단일 시군으로서 울진이 역대 최대 피해가 났습니다. 건축물도 한 259동 정도가 피해가 있었고요. 2023년도 재작년이죠. 예천에 산사태가 났을 때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산림 재난 관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림 자원을 보호하던 개념에서 인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을
산림 재난이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하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리 단계별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법 제정이 됐습니다. 재정법의 경과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1대 국회 때부터 정의용 의원께서 발의해서 쭉 추진되었지만 국회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고 22대 국회 때 24년 6월 7일 날 대표 발의가 됐고 또 이병진 의원님이 24년 9월 2일 날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이 2024년 12월 31일 날 작년 마지막 날 본회의 의결이 됐고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재난방지법 구성은 앞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일 큰 내용은 산림재난관리의 공간적인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산림을 위주로 이렇게 산림재난관리 산불 산사태가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보면 산불은 전체 산불 건수의 29%가 산불 외에서 발생된 것들이 인접지에서 된 것들이 산불로 전이된 것들이 많습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인명피해가 11건이 났는데 그 중에서 5건이 산림에서 인접된 지역에서 발생이 돼서 산사태와 연계가 돼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에서는 산림재난의 공간적 범위를 연접한 지역적으로 확대를 해서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까지 산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사태는 산림과 산림에 인접한 토지, 그러니까 산림이 아닌 농지라든지 택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병해충 같은 경우에도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까지 늘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산림은 과거에 하던 내용들이고 연접 지역까지 산림재난 관리 범위에 포함시켜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난 안정망이 확대돼서 구축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산림재난 통합 관리입니다. 현재는 이제 봄, 가을은 산불 위주로 돼 있고 여름에는 산사태 위주로 돼 있고 겨울에는 산림 병해충으로 돼 있는 이런 시기적인 재난별 산림 관리 체계에서 이거를 각각 운영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인원들이 너무 인원도 적고 자원들도 적고 연계성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과거에는 산불 기본 계획, 산사태 기본 계획 이렇게 개별적으로 세웠던 것을 재단 기본 계획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대응 인력도 시기별로 운영되던 것들을 통합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대응단을 운영한다든지 또 산불 관제 시스템, 산사태 정보 시스템처럼 각 시스템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을 산림재난 정보, 재난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적은 자원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난 대응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림과 이따은 토지의 건축 입지 위험성을 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산림과 이따은 토지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난 위험성이 많습니다. 인명피해도 주로 이 지역에서 납니다. 산림에 연접된 지역에서. 그래서 강릉 산불 때 아까 봤었지만 2023년 강릉 산불 났을 때 산림에 인접된 그 주택이 204동 정도가 소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인접 지역에서 났는데 법 시행이 되게 되면 산림에서 연접된 토지, 그러니까 산림이 아닌 연접된 대지라든지 농지라든지 그런 지역에 건축 허가 신청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증을 해서 우리 산림청의 지방 산림청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청장이 검토를 해서 시장군수한테 다시 통보를 해주도록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괜찮은지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물 인명 피해를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림의 특성을 모르고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인명 피해, 산사태라든지 산불 같은 데 피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산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하고 위험 지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현재는 이 지형, 지질, 임상 등 자연 정보 위주로만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하고 위험 지도를 작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형, 지질, 임상, 자연 정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교통시설이라든지 거주시설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정보도 포함이 돼야 인명피해나 시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더 바람직한 그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시스템도 위험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자연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보까지 넣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련된 위험지도를 제작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 소속기관들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사태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입니다. 이것들도 과거에 많이 이제 지적이 됐던 사항들인데요. 산사태 피해지가 있어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산주 동의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유가 없이 산림 피해지 복구 관련 것을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산림 피해지 복구, 산사태 피해지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동의 없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동의 없이 산사태 피해지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또 관련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보상이라든지 매수라든지 교환을 해서 산지나 토지를 제공하시는 소유주한테 일종의 그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서불명이라든지 동의가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고 후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복구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재선충을 비롯한 산림 병해충의 방제 명령과 관련된 이행령 강화입니다. 그 과거에는 방제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방제 명령이 있었지만 그거 방제 명령을 이행했을 때 벌칙 조항이라든지 이것들이 방제 계획서가 합당하게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이렇게 조금 빈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제 명령을 받은 산림 소유자가 방제 계획을 수립하면은 산림부에서 적정한 방법인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또 승인받은 방제 계획의 이행 결과에 대해 확인 등이라든지 이런 방제 명령 이행 절차를 좀 구체화하는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방제 이행이 되도록 특히 방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대집행을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 비용을 산주나 그 토지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산림청장의 대피 명령 요청권을 넣었습니다.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위험 징후가 감지했을 때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상 산불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대피가 필요할 경우에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명령을 대피 조치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협조 요청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행정적인 협조 요청이었고요. 법적인 근거가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일정 지역에 대해서 산불이나 산사태로 인한 주민 대피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대피 명령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지역통제단의 단장, 소방서장이 되겠죠. 단장에게 대피 요청을 하고 대피 명령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피 명령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황을 우리 산림재난과 관련해서 산림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산림재난과 관련된 3개의 기관이 지금 있습니다. 산불방지기술협회 특수법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인 한국치상기술협회가 있고요. 또 공공기관인 산불병해충 임업진흥원에 소속된 산림병해충 모니터링 센터가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을 통합을 해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산불방지기술협회는 주로 봄철에
산불, 가을철, 봄, 가을에 산불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 시상기술협회들은 주로 여름철 산사태 대비해서 하고, 또 병해충 모니터링 센터는 제선충이 주로 겨울 시기에 이 방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을 함으로써 연중 인원들이 재난 업무에 이렇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해서 동일한 인력과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든지 전문성을 더 서로 보완해서 한다는 얘기에서 산림 재난관리 대응과 관련된 전문화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설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관보 우리 재난방지법이 이제 관보 게재하고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가 아마 2월 중에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포가 되면 1년 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1년 뒤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26년도 2월부터 아마 시행될 것으로 되고요. 한국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관련해서는 25년 3월달 금년 3월달부터 공단 설립위원회 설립을 해서 내년 법 시행일과 동시에 개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